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도 불리는 보톡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이 보톡스로 불리게 된 배경은 바로 아일랜드의 이 엘러간사가 이제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을 이용해서 최초로 만든 제품 이름이 바로 보톡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동음 2어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톡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이제 방법이 바로 비수술적 그죠 성형이죠. 바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는 전체 이 시술의 46.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이 시술 방식이고요. 용법도 다양하고 그죠? 효능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안면 주사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이제 요 국제 성형학 단체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톡스 시술이고요.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이 보톡스 시장을 조금의 파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보툴리눔 톡신은 소시지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시지를 썩히면서 나오는 이 세균이 뿜어내는 독을 우리가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이 세포에서 유래되는 그죠? 하나의 바이오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만들어낸 독소는 결국 우리 세포막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을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에서 근육으로 이어지는 이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마비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마비되는 효과 요거를 노리고 또 이 신경도 차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원래 다한증, 근육 이상 경련, 사시, 알러지, 신경통, 최근에는 그죠 편두통까지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이 그죠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톡스다. 그래서 보톡스는 계속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사각턱 같은 경우는 이 턱 근육을 그죠 마비를 시키는 것이 그 방식이 되겠고, 주름 개선도 미간 쪽 이제 근육을 우리가 찌푸리는 얼굴 표정 주름을 일부 마비시키는 게 그 효과가 되겠고, 근육 축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R100이면 R을 뺀다고 하죠. 그래서 종아리나 장단지에 과도하게 발달된 근육 같은 거를 일부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 크기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툴리눔 톡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인간의 신체에서 이 효능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것은 A와 B입니다만, 현재 가장 널리 우리가 의약품으로 쓰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바로 보툴리눔 톡신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툴리눔 톡신 A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균주에서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하고 이들을 배양할 영양분 같은 걸 들어있는 씨약을 넣어가지고 보툴리눔 균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이 배양이 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대사를 하면서 균이 쌓이게 되겠죠. 균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균은 죽여버리고 독소만 빼내게 돼요.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가지고 아까 넣었던 이런 씨약이나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지만 대표적인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밀도를 이제 구별해 가지고 독소를 추출하게 되고요. 요거를 완벽하게 가루 형태로 말리는 정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톡스는 생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잘 추출을 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균이 잘 배양돼서 독소가 균일하게 나오는가, 그리고 얼마나 깔끔한 상태로 상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같은 보툴리눔 톡신 A지만 효능이라든지 그죠? 효능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그 유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품질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는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들을 제가 모아놔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엘러간사의 보톡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미국과 이미 중국에서 허가가 난 오리지널 제품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엘러간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에삐라는 제약회사에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나온 제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디스포트라는 프랑스의 입센에서 나온 제품이죠. 이 친구도 역시 미국과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균일하지는 않지만 일단 어느 정도 분자량이 오리지널 보톡스보다는 다운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독일계 머츠의 제오민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는 허가를 못 받은 상태지만 분자 크기는 150kDA로 굉장히 낮은 상품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보톡스 중에는 가장 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분자량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항체가 이런 독 같은 그죠? 항원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죠? 반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툴리눔 톡신 독소라는 어떤 분자 구조 내에서 근육 마비와 신경 차단을 일으키는 이 분자는 이 전체 분자 중에서 일부 즉 900 중에서 150kDA 정도에 불과한데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복합 단백질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150kDA 정도만 근육 마비와 신경 차단을 일으켜내는데 그 물질을 분리해낼수록 똑같은 근육 마비와 신경 차단은 이루어지지만 항체가 반응하는 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능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효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게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보톡스가 계속 이제 진화를 하면서 분자 크기가 줄어들고 더 긴 효능을 만들어내는 제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워낙에 성형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보톡스를 만드는 시장이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되겠습니다. 수출명은 뉴로녹스고요. 그래서 보톡스와 같은 900kDA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발주자로 나온 휴젤의 보툴렉스가 이제 역시 같은 900kDA지만 일단 중국 허가를 받았던 데다가 그죠? 필러와 이 보톡스를 번들로 판매하는 일종의 세일즈 전략을 취하면서 현재는 국내 1위를 지금 이루어낸 것이 바로 휴젤의 보툴렉스입니다만 두 친구들의 차이는 크게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보 나보타라는 건데요. 이제 수출명이 주보고 국산은 나보타입니다. 그래서 이 대웅이라는 회사가 에볼루스와 파트너십을 맺고요. 이 대웅제약이 위탁 개발과 위탁 생산을 모두 해가지고 글로벌 판권은 에볼루스가 가져가고 대웅은 국내를 전담하는 요런 식의 보톡스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볼루스가 이제 미국 보험 시장이라든지 뭐 세계 유통 시장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900 KDA급과 이제 좀 다른 것은 요 친구는 이제 보톡스와 사용요법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보톡스를 이렇게 시술하고 있던 의사들한테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길을 제공했다. 그래서
약간 신약보다는 그죠? 다른 물질은 그냥 바이오 시밀러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보톨리움 톡신 시장은 아직 이 오리지널이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오리지널 중심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만이 하고 있는 이제 발전이나 개선된 보톡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먼저 이노톡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노톡스도 뭐 보톡스와 같이 900kDA이지만 이 친구는 이제 X상형이 되겠습니다. X상형이 되겠고, 요거는 글로벌 판권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계약을 맺어서 지금 FDA 3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X상형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미 이 정제한 후에 가루에 식염수를 타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식염수가 타졌기 때문에 이미 농도가 맞추기가 수월하고요. 그죠? 농도가 맞추기 수월하니까 정량 주사도 가능하고 빨리 주사도 되고, 그래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메디톡스에서 하는 신제품은 바로 코어톡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코어톡스는 아까 머츠의 제오민처럼 낮은 분자량을 가지고 이제 저온에서 그 오랜 지속 시간을 노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머츠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코어톡스의 일부 계면활성제와 염화나트륨 같은 약간의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제품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코어톡스하고 제오민이 가장 비슷한 제품이다, 지금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중국에서 BTXA라고 한올 바이오 파마에서 수입해서 팔던 제품도 있었고, 뭐 마야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툴리늄 톡신 B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톡스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겠다라는 굉장한 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메디톡스가 37%, 휴젤이 42% 이렇게 둘이 과점 시장을 이미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회사들이 이 보톡스 시장에 자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성이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면 미용 용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까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치료용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용 시장이 미용용 시장보다 성장성도 좀 안정적이고 또 시장도 크죠. 이 이유는 보톡스라는 제품이 이 기간이 있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효가 이게 시간을 두면서 점점 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 질환에 작용하는 약이면서 기간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반복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톡스의 쓰임새도 늘어나고 있고, 많은 이 질환이 거의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치료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고 있고요. 미용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가지 국산, 외산 이런 친구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73% 정도는 오리지널 보톡스고, 아까 전에 프랑스제 입센의 디스포트가 한 13%, 그리고 제오민이 2% 정도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 합이 88%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보톡스 시장은 굉장히 과점 시장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렇게 이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점은 그죠? 이렇게 보톡스 테라퓨틱이라고 하는 요 친구들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공고하다. 즉 일단 오리지널 시장에서는 이 치료용이 공고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유율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보톡스 회사들이 지금 미용용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치료용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보톡스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위상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아하, 치료용이 오히려 보톡스 시장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간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보톡스 시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이전에 대웅제약과 그죠? ITC 분쟁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됐고요. 이제 2020년에 그죠? 코로나가 어쨌든 백신으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기업 가치를 산출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대조는 아까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휴재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휴재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하고 휴재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연구 비용은 어느 정도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바이오계의 무형자산은 저번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자본화가 된다. 그래서 이미 효과가 회사에서 확신을 하고 효용을 확신을 하고 자본화를 한 거고요. 경상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그래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자본화는 안 된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연구개발비에 포함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친구들 두 개를 우리가 매년 더해서 해봤더니 메디톡스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증가하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오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하, 휴젤이 최근 고비를 크게 당겼구나. 어디서? 연구개발에서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메디톡스는 아주 길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메디톡스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정도를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메디톡스가 어쨌든 시장의 이제 선두주자로서 먼저 시장을 좀 개척을 했다가 2017년부터 이렇게 좀 정체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휴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휴젤의 아주 좋은 점은 아직까지 그죠? 성장성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차트를 보시면 왜 많은 제약회사들이 보톡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일정하게 40%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반도체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어드밴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일정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40% 위로. 그래서 이 ROA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 주주 관점에서 주주의 돈을 얼마나 잘 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보시면 거의 일정하게 40% 위가 나오고 있죠. 휴재 같은 경우는 이제 ROE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ROA를 비교해 보면 ROA는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은 메디톡스가 2배인데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그죠? 4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젤은 주식을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휴젤이 ROE가 메디톡스보다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휴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러와 보톡스를 그죠?
번들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필러라는 사업은 어쨌든 보톡스보다는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러라는 상품을 이 친구들이 반주력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메디톡스보다 좀 떨어지고 ROE나 ROA 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휴젤은 이런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하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얻었죠? 메디톡스가 얻지 못하는 바로 안정성을 얻었죠.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2019년에 이렇게 추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젤 같은 경우는 선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디톡스 회사 자체에 어떤 대운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악재도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쪼개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메디톡스가 세 가지 보톡스를 여러분들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발하면 1번, 2번, 3번을 개발하면서 같은 어떤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내가 내 시장을 갉아먹는 요런 현상도 약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디톡스가 이익률에 좀 초점을 둔 성장이었다면 휴젤은 안정성에 조금 더, 성장성과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성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회사 전체 수익률은 사업이 잘 되면 한 2배 정도 항상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필러 사업이 잘 되면 또 마냥 그건 아니다. 2016년에 필러가 굉장히 떴죠. 필러가 잘 되면 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식은 저번 우리가 KG 동부제철, 그죠? DCF를 한 방식 그대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은 유지될 겁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리고 이익률은 어떻죠? 그냥 역사적인 평균을 내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DCF 방식 같은 거는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내가 그냥 매출 증가율 35% 주고 영업이익률 평균율 46% 계속 유지될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매출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에는 왜 매출이 안 늘었습니까? 이거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냥 최고 잘 봐줘서 현장 유지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쭉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6년 동안 만들어낸 현금 흐름의 합은 79,950원이죠. 그리고 향후 12년 동안 벌어들일 이제 돈의 총합은 34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이 친구는 높고 이 친구는 낮죠. 그러니까 성장성만 유효하다면, 그죠? 이 친구 저평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휴젤을 한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휴젤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율을 제가 41.5%로 두고요, 영업이익률 평균 39%로 놔두고 계산을 해보면, 휴젤 같은 경우 6년 현금 흐름에 이렇게 6년까지의 총합이 지금 48,255원이고요 12년의 합은 2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휴젤 역시 성장성이 살아있다면, 그죠? 이 친구도 저평가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좀 다른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해볼 겁니다. 지금 만약에 메디톡스하고 휴젤이, 그죠? 이렇게 저평가라면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특히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들 가지 않았을까요? 여간한 거는 다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은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바로 탑다운 방식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이제 바텀업 같은 방식은 저번에 우리가 동부제철을 할 때나 삼성전자를 할 때 같이 이 회사의 성장성을 가지고 그냥 기업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업을 분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바로 보톡스 시장이 증가하는 걸 보고 이 회사가 보톡스 시장에 얼마만큼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 돈이 될 거다. 이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즉 이번에는 산업의 관점에서, 그죠? 산업의 관점에서 회사를 보고 기술을 봐가지고 다시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지금부터 바뀌는 에볼루스와 엘러간 메디톡스가 한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산업의 이제 형태와 이제 수익 구조의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를 이제 조정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의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혼자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대웅제약, 나보타 같은 경우는 소송해가지고 수익 금지를 시킨다는 생각으로 제가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식대로 가면은 나보타가 일단 시장을 그저 선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디톡스 쪽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메디톡스의 이제 이노톡스, 엘러간과 하는 친구가 2022년까지 임상 완료한다고 하니까 2023년부터 어쨌든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매출 증가율을 과도하게 잡으면 기업 가치가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메디톡스가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어떤 걸 당했죠? 판매 정지를 당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적치를 우리가 아까 전처럼 그냥 여기서는 그저 똑같이 일반 우리가 모델에서는 똑같이 그냥 놔뒀다고 하면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는 요건에서는 2020년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우리가 반영을 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영업이익은 그냥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메디톡스가 계속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 간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이 기업 가치에 더해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볼루스는 그저 2년간 3,500만 불을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나눠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나보타가 이제 대웅이 만든 나보타 주보는 이 메디톡스의 시장을 노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정도를 차지하는 오리지널인, 그죠? 엘러간의 보톡스라는 제품을 어쨌든 프라임 타겟으로 노린 제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출시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거는 메디톡스라기보다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그죠? 엘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균주 내용 자체는 메디톡스가 발견하긴 했지만 피해 자체는 이 엘러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엘러간이 지금 이제 아까 이노톡스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 메디톡스에 마일스톤이라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엘러간은 메디톡스라는 회사한테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 내용에서 반반이라고 보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한 30% 정도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제 또 이 에볼루스의 보통주 주식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까지 꽁으로 받아놓고 이 돈까지 반반하면은 엘러간이 당연히 조금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은 이제 엘러간이 좀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한 점이에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1000만 불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된다? 반반 2021년, 2022년 반반 수령을 한다고 500만 불을 나눴고요. 자, 그리고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게 신주 675만 주 요거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제가 가치는 유형자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나보타가 안 팔리면은 이 회사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요동을 치고 난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에볼루스가 배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타가 잘 팔려서 수익이 나면, 그죠? 에볼루스가 배당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글로벌 판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잘 팔리면 나보타 점유율이 15%만 돼도 점유율 매출이 이 정도 나오고 수익도 나올 수가 있다. 또 에볼루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에볼루스가 지금은 적자인데, 그 이유는 소송 비용이라든지 또 판매에 대한 제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요게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에볼루스도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에볼루스는 엘러간과 그죠 메디톡스한테 로열티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서는 한 10에서 13% 정도를 지급을 할 거고요. 미국 내에서는 고정 로열티일 텐데, 미국의 로열티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에서 13%보다. 하지만 주보가 현재 440불 정도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10% 정도 추정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메디톡스가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 4%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보타 로열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보타가 지금 어쨌든 주보가 미국 시장에서 한 3위 정도의 점유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미용 목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그 도표에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 매출 전망에서 한 6%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기서 나보타가 최대 25%의 점유율을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요 정도 매출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어떻게 된다, 메디톡스가 가져가는 로열티 4%를 계산을 해서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부터 에볼루스가 요 보톡스 나보타 매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 드릴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도 드렸듯이 이 에볼루스라는 회사는 대웅이 개발하고 그죠? 제조한 요거를 그냥 가져와서 파는 업체죠. 그리고 이 에볼루스는 이 개발하고 제조가 완료될 때마다 또 대웅제약에다가 마일스톤을 또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엘러간에서 이노톡스를 만들 때 엘러간한테 돈을 받는 것처럼 대웅도 마찬가지예요. 에볼루스라는 회사한테서 이제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 돈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이렇게 에볼루스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은 우리가 에볼루스가 다 회수한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부터 배당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은 어느 정도냐? 지금 메디톡스가 판매하고 그죠? 지금 생산 판매를 다 같이 했을 때 한 40%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판매를 했을 때 순이익률은 내가 그냥 한 12% 정도로 잡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외에서 한 12% 지금 미국에서 에볼루스가 로열티를 10에서 13% 정도 주는 거는 이 정도는 최소한 남으니까 로열티를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보수적으로 12%를 이제 순이익률로 잡고 그 중에서 미국의 엘러간이 FCF의 한 40% 정도를 그냥 배당을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그 배당 성향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배당량을 우리가 지분율의 16.7%만큼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더하는데 여기서 16.7%를 다 한 게 아니고 대웅제약이 12를 갖고 있어요. 에볼루스에. 그래서 에볼루스의 1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7%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7% 희석시킨 양까지 싹 포함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정도의 현금 흐름이 추가로 메이톡스에 더해지는 건데요. 또 이제 어쨌든 대웅제약하고 엘러간이 합의를 하고 서로 이제 대웅도 식약처에다가 대웅도 그죠 식약처에다가 이노톡스하고 코어톡스를 고발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후 이제 엘러간도 어쨌든 이 대웅의 나보타 주보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제 보톡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이노톡스가 어쨌든 FDA 3상에서 좋은 결과를 일으켜냈고 나머지 마일스톤 2억 6,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를 2028년까지 또 나눠서 받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2022년부터요. 그렇게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제 더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150kDA짜리 코어톡스 코어톡스도 우리가 점유율이 한 전세계 이 보톡스 점유율의 0.5%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 요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어톡스 지금 그러면 어떤 걸 여기 다 더했냐? 에볼루스가 주는 메이톡스에 주는 그죠? 돈 일시불 그리고 엘러간이 메이톡스에 주는 마일스톤 이것도 지금 여기 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에볼루스가 메이톡스하고 엘러간에 주는 매출 대비 로열티 요거 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공짜로 받은 에볼루스 주식이 배당을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 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허가가 날 수 있는 코어톡스 2025년에 뭐 출시된다 생각하고 이것도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매출 증가율 여기 구하고 영업이익률 고정해 놓은 데다가 요 현금 흐름을 그대로 더합니다. 싹싹 더해서 그거를 시간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인을 해가지고 구해보면 그죠? 22만 1,208원이다. 그래서 메디톡스 주가가 이게 호재긴 하지만 급등을 못했구나. 그죠? 호재긴 하지만 이게 크게 막 급등할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왜 메디톡스가 이렇게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어톡스도 출시가 된다고 하고 나보타 로열티 받는다고 하고 마일스톤도 째깍째깍 다 받는다고 했는데도 22만 208원이죠. 그것도 12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야. 자, 그래서 향후 메디톡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코어톡스가 제 시간에 FDA 출연을 받는지, 또 메디톡스가 이 정도 성장률을 가려면 중국에서 정식 허가가 나야 됩니다. 지금 식약처와 그죠? 분쟁이 난 것도 결국엔 중국 보따리상 정식 허가 안 받고 이거를 그냥 휙 들고 갔다가 여기서 중국에서 그죠? 압수를 당해가지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 갖고 식약처가 지금 딴지를 건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 허가도 휴젤처럼 받아낼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디톡스 회사뿐만이 아니고 요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성 유지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특정 이런 호재가 아주 호재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구체적으로 지분의 몇 퍼센트, 마일스톤 몇 퍼센트, 뭐 이런 합의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지 이 주식이 더 급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호재가 아주 잘 뜨고 호재가 좋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그죠?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대박 연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차트로 보고 재무로 보고 꿈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추정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나 애널들도 이런 보고서 같은 거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트레이딩에 제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경영진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관들이 막 매집을 한다, 세력이 들어왔다, 뭘 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할까요? 여러분들 뭘 보고 할까요? 바로 이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호재를 어느 정도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높으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정도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제공을 해야지만 그 정도의 세력과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걸 해야 된다? 바로 이런 DCF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에볼루스가 배당을 안 주거나 코어톡스가 허가가 제대로 안 나거나, 안 그러면 엘러간이 로열티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이 돈이 뒤로 밀리거나 안 들어오면서 할인이 점점 되죠.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 받는 돈이 나중에 받는 돈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점점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뉴스를 볼 때 이노톡스 허가가 안 났대, 코어톡스가 허가가 안 났대, 이노톡스 FDA 임상이 지연됐대 했을 때마다
이 회사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뭉그리하게 야 호재다 악재다 호재 이미 반영됐다 악재 이미 반영됐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뤄서 계산해 보거나 이거를 없애서 계산해 가지고 다시 주당 가치를 계산해 봤는데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이 NAB, NPV가 높다. 즉 우리 계산한 기업 잠재 가치가 더 높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 자, 우리가 이 호재를 싹 다 넣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보다 우리가 계산한 주가가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호재는 이미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아주 대략적으로 막 이해를 하지 마시고 요런 모델을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